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요? 대부분은 비타민, 오메가3, 콜라겐 같은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말하죠. 하지만 20년 넘게 노화와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젊음을 되찾는 핵심은 활동량도 영양 성분도 아닌 바로 관심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68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영수 씨.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한 뒤 처음엔 모든 게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2달쯤 지나자 그는 이상한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고 심지어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멈춰 있습니다. 그는 이후 아내의 권유로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갔지만 어느 날 그 교실에서 기타를 치던 동갑내기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기타 연습을 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동호회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뒤 그의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된 것이 그의 몸을 회복시킨 것이었죠.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를 주기적으로 유지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하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 낮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면역세포 활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박재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늙고 함께 있을 때 젊어진다. 신체의 노화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관계의 단절이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게 된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해주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1년 후 당뇨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노화를 늦추는 건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타민을 챙겨 먹고 걷기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세포는 그대로 늙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이 생기면 세포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젊어진다. 하버드대의 장수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80년 넘게 진행된 그 연구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돈도 학력도 운동량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강했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병들고 연결될 때 회복한다. 은퇴 후 젊음을 잃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연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느낍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바로 그 감정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반대로 젊음을 되찾은 은퇴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심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땅의 변화를 관찰했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일상의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에든 관심을 두는 습관이 신체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설레는 마음이 생기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근육 손실을 늦추며 기억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노화란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관심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몸도 굳고 마음이 열리면 몸도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영양제보다 새로운 호기심입니다.
매일 같은 길 대신 다른 길을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려는 태도가 세포를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젊음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향해 사는 사람은 늙고 내일을 향해 사는 사람은 젖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일에도 흥미가 없고 하루가 늘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젊음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당신 안의 호기심을 다시 불러내세요. 당신이 세상에 눈을 다시 돌리는 순간 세포는 그 신호를 받아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젊어지는 건 이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점점 늙어가는 걸까? 분명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고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도 하는데 예전보다 활기가 떨어지고 얼굴 표정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에너지가 다릅니다. 똑같이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일까요?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젊음을 유지시키는 건 몸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60대 후반의 김상호 씨는 정년퇴직 후 한동안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버릇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고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정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하루하루가 비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을 지나던 김 씨는 우연히 기타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사람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타 수업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매주 연습을 하며 새로운 곡을 익히고 동호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후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늘 고질적이던 어깨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약도 운동도 아니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흥미와 열정이 생기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두 물질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깨어나면 몸의 시계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유지율이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호기심을 유지한 사람들의 뇌는 신경 연결이 활발했고 심리적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이나 단순한 루틴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담당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건 혈압 수치가 아니라 관심의 방향입니다. 뇌는 움직이는 대로 늙고 멈추는 대로 쇠퇴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세의 정희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며 식사도 대충 때웠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엄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아이들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찾아올 때마다 웃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체중이 3kg 줄고 잠도 깊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돌아온 겁니다. 이처럼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활력의 재생입니다. 활력이란 단순히 에너지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호기심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사람을 향해 말을 걸고 매일의 작은 변화를 즐깁니다.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노화를 늦춘다는 저속 노화 연구에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흐름입니다.
하버드 장수 연구에 따르면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깊이였습니다. 돈도 유전도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젊게 살았습니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이것은 새로운 관계와 관심 그리고 배움의 자세입니다. 걷기와 영양제는 몸을 관리하지만 마음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대화나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배우고 연결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신경세포의 재생이 관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은 마음의 에너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효과를 냅니다. 둘째,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처음 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것이 독서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상관없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젊어집니다. 셋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신체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뇌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음을 잃는다고 말할 때 사실 잃은 건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될 때 세포는 자신도 모르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생기면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세포의 속도를 늦추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일에도 흥미가 없고 하루가 늘 같은가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바로 젊음의 시작입니다. 진짜 젊어지는 건 걷기도 영양제도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다시 눈을 돌리는 그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 바로 젊음입니다.